자, 가의 내용과 가장 다른 거,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이질적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서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잠깐 기다려봐. 아, 가에 대한 설명, 서사의 내용과 이질적이다. 이건 말이 이상해. 상징적 시어를 통해 임의 모습. 아니요, 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민간으로 아니에요. 응? 가잖아. 후렴구를 통해 나머지 형과 구조적 통일감은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후렴구 때문에 통일성은 있을지 몰라도 자, 민간에서 궁중으로 수용되는 겁니다. 알겠어? 거꾸로야. 임의 모습을 성경에서 드러낸 시어는 없습니다. 아니, 가에 대해서만 묻잖아. 가. 가 여기 가. 요거. 일연에 대해서만 묻잖아. 일연에 대해서만. 그거는 술잔을 드린다고. 술잔을 잔을 준다고. 술을 바친다고. 술을 바친다는 뜻이야. 덕과 복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편과 상관이 없는 거고요. 서사는 뭘 얘기하는? 서사는 스토리 이게 이때 서사가 소설에서의 서사가 아니야. 서사의 내용과 이질적이라 나와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서사는 일연을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일연이야. 일연이야, 일연. 서사의 내용과 이질적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아. 알겠지? 그리고 이질적이야. 서사를 무시하면 이질적이긴 해. 궁중에 대한 얘기잖아. 나머진 이별과 이별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는 뭐야? 덕과 복을 받으세요 하고 눈앞에 임금에게 음, 그 기원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좀 전혀 다르지. 이질적인 건 맞아 내용적으로. 1번 문제 이상해. 서사 이게 문제가 문제. 그러니까 여기 1연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를 서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첫 시작 오프닝 곡이란 뜻으로 서사야 여기선. 스토리가 아니라. 현대어플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아은은 그냥 감탄사야 감탄사. 아 무엇 때문에 이거 즈즈 모습을 곤배는 곤배 앞 또는 앞잔.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림배 곤배. 아 이거 뒤네 뒤. 쏘리 곤배는 뒷잔. 여기서는 신께 드리는 거죠. 음 기억 등불 임을 예찬하는 겁니다. 맞아요. 니은 달의 꽃 임의 외모 남이 부러워하는 외모. 티귿 목사님 임의 신분 이게 관직명이기도 해요. 신분을 알려주는 것까진 되는데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란 일 때문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직 불분명. 3번. 자, 그다음 리을 임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거 화자의 정성. 음. 미음 벼랑에 버린 빛 화자 자신과 동일시. 답은 3번이겠네요.
임의 신분까지는 되지만 오지 못하는 이유일 수는 없다. 자, 위클에 대한 특징, 달거리 형식. 달거리 형식에서 달거리는 원령체라는 뜻으로 말로도 씁니다. 원령체. 자, A 맞고 인과 화자의 모습을 다양한 상으로 빗대어 시적 대상을 구체화한다. 이것도 적절하죠. 버린 빛, 뭐 달래꽃, 등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특히 1연이 가장 일직적이죠. 감탄사 의성을 이루어진 감탄사는 있는 의성을 이루어지는 주제강조. 자,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고려소교의 고려소교의 후렴구는 내용과 무관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네, 다음 1번. 가장 적절한 거예요. 백중날이 아닙니다. 등불은 연등절이에요. 연등절. 세시 풍속도 나올 수도 있어.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다 연등절. 네, 라는 임의 외모 예찬. 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1번. 자신의 신세한탄도 아닙니다. 한가인 날도 아니에요. 다 틀려. 많은 다른 날은 여기 있어. 많은 꾀꼬리를 보고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다 뒤섞었어. 답은 5번. 뭔가 그럴듯하게 헷갈려야 뭘 헷갈리지. A는 뭐야? 시냇물. B는 꾀꼬리. A는 이미 오지 않는 상 아니야. 시냇물은 나의 처지와 반대되는 거죠. B는 화자와 반대되는 게 아니라 B는 임과 반대되는 겁니다. A, B 모두 화자의 결핍.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심화시킨다. 결핍이라고 해서 짜증이 나긴 하지만 결핍은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로 갑시다. 이해됐어? 6번에 답은 3번이겠네. 화자의 그 외로움을 부각시킨다.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이미 없는 상황을 심화시킨다. 그런 정도. 6월까지는 했으니까 7월부터 봅시다. 7월 보름 여기가 백중입니다. 백중. 풍속 중에 백중이라고 있어요. 백중을 얘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뭐 그냥 구조보자면 2월 등 붙이는 거 연등절. 4월 됐고 3월 됐고 5월 5일 수리날 단오. 6월 보름 유두절. 7월 보름은 백종. 백종은 여기에서 해석을 굳이 보자면 백종은 온갖 음식, 제사 음식입니다. 배 차려두고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 데는 함께 임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게 요거 차려놓은 제사 음식 같은 거죠. 백중. 자, 8월 보름은 추석 한가위를 얘기를 해요. 가베가 한가위인 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날이야말로 한가위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나에게 한가위 날이라고 할 수 없다. 임과 함께하는 그날이 한가위 날이다.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해서 국화꽃 가지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고 먹는 황국화. 꽃이 안에 피니. 꽃이 집안에 피니. 집안이 가만해라. 고요하다. 쓸쓸하다. 오히려 발렌타인데이 때 나의 외로움이 부각되듯이. 다른 집은 시끌벅적하는데. 그래서 국화꽃이 핌으로써 오히려 우리 집이 훨씬 더 임의 부재가 이미 없다라는 것이 실감나는 10월에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구나. 보리수나무가 바로 누구? 나랑 같아. 꺾어서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 지니지 않고 버림받았어. 보리수나무 열매. 치매라 봉당자리 아우 한삼을 덮고 누워 한삼은 호쩍 선 얇은 옷. 슬프구나 고은이와 헤어져 제각각 스스럼 살아가네. 추운 11월에 잠 못 들고 임을 기다리면서 슬퍼하는 분지나무로 깎은 아우 진상한 소반의 저는 젓가락 누구랑 같아? 나. 임의 앞에 들어 자질해 놨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묻니다. 입에 물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기억, 시냇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찾아낸 외부의 사물 또는 정황, 시냇물입니다. 그죠? 얼었다가 녹고 있는 시냇물. 니은, 대상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을 통해 비유하는 수사법. 그죠? 비유법입니다. 등불의 비유예요. 티귿, 대상의 신분 및 성별을 짐작하게 한다. 녹사님, 관직명입니다. 남자겠죠? 리을, 대상이 가지는 일반적 의미가 화자에게는 특수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을 선행되어 성립됨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갑의 날은 남들에겐 다 추석이겠지만 나에겐 추석이 아니라는 거야. 나에게 추석이라면 누가 있어야 돼? 그게 이게 4번 선지네요. 남들에게 그냥 추석이지만 화자에게는 특수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특수한 조건 이미 오는 거.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긋난 인연에 대한 슬픔입니다. 5번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자, 또 8번 위클에 대한 설명. 자, 종교적 극복 내용 없습니다. 아, 이거는 외적인 내용이잖아. 그지? 어, 자, 고려시대 불린 가시가로 고려가라고 해요. 없고. 자, 기억 없고. 지금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니은은 외워두세요. 고려시대 땐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와서 한글 창제된 이후에 기록됩니다. 한글로 고려가요. 신흥 사대부들의 향락 아니에요. 민중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뭐 세 개니까 뭐 니은 디귿 묘이겠네요. 됐어, 됐어. 나머지는 계속해서 풀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내용은 없나? 가실이라는 작품을 보죠. 20번, 20번 문제가 없겠구나, 나한테. 그죠? 일부만 뽑아줬습니다. 있는데요. 20번 있어? 자, 20번 잠깐만 볼게. 여기에서는 가실이라는 것도 고려 가요인데, 요게 후렴구입니다. 운율은 이렇게 3음보의 3, 3이죠. 얘는 조의 운율을 가져요.
얘는 운율을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동은. 후렴구 외에는 운율 따지기가 어려워요.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한을 노래하고 있다. 가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리 작품 알죠?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가시리 건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래.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이때 나는 해석 안 됩니다.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야. 붙잡아, 잡사와 붙잡아. 두고리 만나는 두고 싶지만 붙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내가 너무 붙잡아서 짜증내면 아니 올까봐 오지 않을까봐 서럽지만 임을 보내니 알겠니? 서럽다는 서로는 서럽지만 내가 슬픈 임을 보내니 대신 가시는 듯 뭐뭐 하자마자 가시자마자 돌아 도셔 오소서 돌아오소서 이해됐어? 떠나 보내주는데 붙잡고 싶어도 너무 붙잡아서 다음에 오지 않을까봐 조건부로 보내주는 거죠. 보내줄 테니 다시 와. 다시 온다는 조건을 보내줄게. 재회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이별의 정원을 의뢰하고 음악적 흥취를 북돋우는 후렴구를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덧붙여진 것을 추측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디? 동동은 여기가. 그리고 가시리는 태평성대란 뜻이야. 살기 좋은 시대. 이게 후렴구로 궁중에서 붙은 것 같아. 임금 앞에서. 임금님 덕분에 태평성대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이해됐어? 그 다음, 분연체, 연구분이 있다는 얘기야. 각 노래 내용과 관련된 후렴구는 없어요. 이거는 아예 다 안 맞습니다. 노래와 관련된 후렴구는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둘 다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음악적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뭐 있죠? 음, 저거 하면 되겠네. 순환방언가 변형 문제 봅시다. 기억납니까, 이거? 생계 사는 건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거기 있잖아, 그거. 두 번째 프린트. 모의고사 변형. 단표 누공도 서럽지 않다. 안분지정 얘기하는 거예요. 단표 누공은 어떤 가난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럽지 않다는 얘기야. 안분지조. 한 번 더 하는 거야. 동쪽 창은 햇볕 따뜻하고 북쪽은 바람 온화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대꾸. 계절감을 드러내요. 바람이 온화하다. 지팡이 밭비 짓고 동쪽 언덕에 기대어 서서 금빛으로 늘어진 실은 버드나무 그림자고 응? 설색은 하얀 저 눈과 같은 색은 매화로구나. 매화가 폈어. 봄이야. 버드나무 봄이야. 금사는 비유하는 거야. 버드나무 가지를.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는 소리 즐겁군.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봄이에요. 봄. 숲속의 꽃은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의인법. 산새는 노래한다. 웃음을 머금는다. 대꾸도 쓰였고 의인법도 쓰였습니다. 특히
봄의 풍경이 여기는 뭐예요? 청각적. 여기 웃는 거 시각적. 여기 시각적. 온갖 계절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청자. 지금까지 뭐 했어? 자연 경치, 자연 풍경 감상했어. 이제부터는 일하자는 얘기야. 서쪽 밭에 일 있다. 따비, 호미, 농기구 다 제각각 갖춰라. 갈고, 밭을 갈고, 짐을 지고 여러 일항을 마친 후에 광주리 둘러매고 이번엔 어디로 가요? 뒷산에 올라갑니다. 밭에 갔다가 밭일하고 뒷산 가서 고사리 나물 캐고 취나물 고사리 살쪘고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다 차지 못해서 산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 노래를 길게 읊으며 산봉우리까지 갔네. 향철 운소의 가슴속이 상쾌하니 향철 운소이 무슨 뜻이었더라? 어이풀이 기억이 안 나네. 한자가 없어가지고 씨. 노랫소리라고 할까요? 구름? 운이 구름인가? 노래인가? 이제 노래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고사인용 바람을 쐰다 한들 여기보다 더 하겠는가? 내가 더 기분이 좋다는 얘기야. 상쾌하고. 잠깐 산책했다가 이제 작은 집에 돌아오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보여요. 어린애는 문에서 기다리고 세수는 이거 했다. 이때 어린애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한 잔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 비껴들고 물가에 찾아가니 이번엔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도 자연을 즐기는 거죠. 미끼 없는 낚시에 고기마다 담은 미끼 없는 낚시 욕심 없는 태도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와 새도 그런 뜻을 다 알아서 의심 안 하네. 아름다운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서 실을 짓고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어 하루하루 또 하루의 산수로 자연에서 혹은 자연을 즐기며 소일 시간을 보내니 음 이러한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알겠는가? 자부심. 다른 사람은 몰라. 하늘에 해가 길고 여기까지가 봄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봄의 아름다운 계절 풍경은 여기에서 이제 되는 거지 뭐. 봄, 매화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선 여름이야. 뭐 우거진, 해가 길었어. 우거졌어. 그늘이 짙어. 천하풀이에 비해서 긴 잠을 못 잤겠니. 잤다가 일어나니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 교태 애교를 부리는 소리로다. 반가워. 서늘한 기운이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름. 서늘하다. 가을. 그늘이 짙다. 이게 계절감과 관련있어. 꾀꼬리도 가끔 여름의 계절감으로 제시하기도 해. 짠 구름이 사방에서 거치니 물 그림자 한 빛이 돼 있다. 하늘과 물이 똑같은 빛깔이야. 흰 갈대치고 붉은 엽기. 자, 색채 대비 갈대꽃이 하얀 거야. 붉은 엽기. 국화도 가을 계절감. 밝은 달이 맞아오니 끝없는 맑은 것이 나 혼자 맡아 있다. 나 혼자 즐기고 있고 여기까지 가을. 북풍은 겨울바람. 쓸쓸하여. 자, 소설하여 쓸쓸하여. 쓸쓸해도 되고 그냥 불어서 정도로 해석해도 돼. 백설 계절감이죠. 경욕을 눈으로 꾸며진 자연 풍경을 경욕이라고 합니다. 구슬을 구슬로 꾸며진 세계를 경욕이라고 하거든. 눈썹을 찡그리면 시를 펴니 왜 눈썹을 왜 찡그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 눈부셔서 정도로 봐야 돼. 싫어서가 아니야. 시를 쓰고자 하는 흥겨움이 더욱 새롭다. 게으른 임은 언제나 한가할 수 없어. 왜? 자연 즐기느라고. 됐지? 천정기. 그러니까 우물을 만드는 과정을 주역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한 손님이 찾아와서 우물을 만드는 과정을 6차례의 과정, 6개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대체로 6개인지 5개인지 정확하지 않네.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때 내가 필기된 파일 보내줬었지. 필기된 파일 보냈었어. 그래 한번 봐봐. 지금 이거 읽기는 귀찮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럼 만드는 과정을 다 얘기했는데 당신은 이제 이것만 남았어. 요 단계가. 나머지까지는 다 됐는데 이해됐니? 예. 그런데 당신은 쓰이지 못하고 있어. 우물까지 다 갖추고 있었는데 우물물까지 이제 제대로 있는데 기억나? 여기 우물개자는 이런 뜻인데 자 우물을 만들 때 진흙에서 먹지 못해. 그 다음 물이 아래로 새. 그래서 우물바둑을 쳐내. 그래서 바닥을 막은 다음에 이제 벽돌을 쌓아. 그리고 나서야 먹어. 그리고 나중에 색 널리 베풀어 크게 선하다. 좋다. 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는 돼 있어. 누가? 완성돼 있어. 당신은 말이야. 이제 뭐 하면 돼? 당신이 세운 우물은 여기까지는 됐어. 벽돌을 쌓고 먹고 널리 베푸는 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지. 우물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 그것이 누구의 처지야? 그대의 상황이야. 당신은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관직에 나가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임금을 못 만나서 제대로 임금을. 그게 너무 힘들지 않냐. 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라고? 무슨 소용이야. 어? 우물이 뭘 바래. 우물이 뭘 상관해.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바랄 게 많겠지만. 내가 우물 같다고. 나는 자 차면 내줌으로 누가 길어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야 할 까닭이 없고 우물이란 또 비워져 있으면 받아들임으로 아무도 길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비워져 있을 까닭은 없지. 차 있으면 되지. 그런즉 길어가거나 말거나 길어가는 건 나를 인재로 등용하는 거야. 그러지 않거나 우물이 무엇을 신경 쓰겠어. 상관 안 한다는 거야. 우물은. 나 상관없어. 관직이 안 나가도. 이해됐니? 내가 쓰이고 버려지면 이와 같지만 다 운명이지 뭐. 신의 뜻에 딸린 거지. 쓰일 때 되면 쓰일 거고 아니면 아니겠지. 난 크게 개의치 않아. 네. 손님은 와서 그것을 안쓰럽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얘기한 거지. 됐어? 문제를 봐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장소 이동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아. 장소 이동까지 나오는데. 2번.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자의 인식 변화. 자, 서술자 나라고 봐봐. 나는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아니야. 대화야, 대화. 알겠어? 네. 가는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고 있지 않아. 자연을 그렇게 즐기는데 무슨 대비야? 대비는 대조, 정반대여야 되는데 대비 아니야? 과거와 현재 비교도 아니야. 세태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 화제 만족을 드러내 나는 사물의 특성으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4번이 되겠고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대한 비판. 자, 시대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가에는 없습니다. 이해돼 무슨 얘기지? 이것도 시대를 비판하고 있진 않아요. 쓰이고 안 쓰이고 다 조문주의 뜻이지 뭔 상관이냐. 나를 쓰지 않는 등용하지 않는 시대를 비판하지 않아요. 2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지팡이 젓기 이렇게 들었어. 주변을 돌아다니며 현실을 비판. 말도 안 돼. 선지가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데. 자연을 지키는 생계를 챙기지 못하는
이래는 챙겨를 챙기는 이래는 신경을 못 쓰는 모습, 니은. 아니야, 이제 밭이 있으니까 일하러 가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모습이지. 문제는 쉽다.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A는 깊숙한 산골자. 야, B는 A는 어디야? 원근의 언덕과 골짜기, 아름다운 자연, 풍경 얘기합니다. A는 화자가 만족을 느끼는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겠지. 고독감, 고난, 흥, 그리움 아니고 천연생 비판의식. 답은 3번밖에 없네. 이것만 보지 말고 쓰임의 한계를 만드는 공간. B. 이곳에 깊숙한 골짜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못 써. 나를 등용하지 못해. 알아봐주지 못해, 나를. 이런 것들이야. 맞고. 문제는 한번 그래도 이걸 통해서 풀어서 맞힌다라기보다 거기에 있는 거 왜 아닌지, 왜 적절한지를 해설 보면서 빠르게 봐.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라고. 그다음 뭐 해줄까요? 민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했으면 좋겠어? 없어? 민우는? 사오고 모란 불러볼게. 창기파랑가 수의 비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세한도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산수유나무의 농사 동동 송미인국 유충열전 이청준 관역 금환기봉 성시부 민홍인찰지 이런 것들. 창기파랑가? 그거죠. 달 따라. 네, 창기파랑가. 학교 해석 뭘로 배웠는지 모르겠네. 쌤이 보통 이렇게 나와 했던 거 있잖아요. 약간 열침에 나타난 다리 그거. 자, 창기파랑가 한번 살펴보자. 충담사라는 스님이 쓴 와, 갑자기 완전 급 피곤해지네. 자, 얘는 너희들이 배운 버전이 아니에요. 얘도 아니네요. 이런 여기 있다. 잠깐만. 요게 시조거든? 시조와 연관성이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어. 뭐냐면 500년 도읍지는 고려의 수도입니다. 말 타고 한편으로 말 타고 돌아 들어가니 자연은 그대로인데 그대로 인재 뛰어난 인재는 간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조가 일어나면서 인생무상 허무해 어즈버는 감탄사 태평성대가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꾸몄나구나 허망하구나 이랬더니 나라가 망한 고려 왕조를 떠올리면서 한탄하는 거야. 이때 어즈버는 뭐냐면 19채 한가 형식은 시조로 계승됩니다. 19채 한가의 3단 구성 보통 4, 4, 2로 끊기는 물론 창기판 한가는 3, 5, 2로 끊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에서는 뭘로 연결돼요? 3단 구성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낙구의 감탄사는 종장의 첫 음보가 뭘로 시작돼?
감탄사로 시작되는. 요게 바로 그 내용.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문제야. 오, 7번 1번이겠네요. 답이 그냥. 시상의 집약, 정서의 집약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네요. 나작품. 바람이 구름을 열어젖힘에 왜 이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저렇게 다 안 되고 있어요. 뭐가? 해석이. 그러니까 현대 해석을 보라고 그냥 괜찮아. 여기가 뭐예요? 나가 달에게 묻는 겁니다. 질문했더니 새파란 시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런 해석이면 영탄법. 이로부터 내과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것을 따르려 한다. 여기까지가 달이 나에게 대답하는 내용. 많은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 자, 기능은 여기서 뭐야? 영탄법인데 시상의 집약, 시상 내지는 정서의 집약. 이건 알아도 시상의 전환은 아니야. 내용 그대로 이어져.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조차 모를 파랑의 우두머리여. 마지막에 영탄법으로 또 끝나. 여기에서 기파랑을 고매한 인품을 드러내는 게 달. 원만한 인품 둥그런 새파란 시냇가 조약돌 잣가지. 흰 구름은 달의 기파랑이라고 본다면 흰 구름은 생전에 추구하던 목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8. 기억부터 미음즉 상징적 의미나 성격이 가장 다른 거. 이거는 뭐 이거는 안 나오니까 8번은 빼놓도록 하고요. 가. 뭐야? 문제가 없어. 이거는 아예 버전이 이런 식으로 나왔네.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안 돼. 다른 문제.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네. 풀 게 없네. 이거는 얘도야? 다 느껴봄이야 왜? 창립하는 거 문제 다시 뽑아줘야 돼. 찾아서 다시 뽑아줘야 되겠네. 다 이걸로만 나오지 왜? 어? 네, 다시 뽑아줄게. 또 창립하는 거 전체 토기 다시 올릴게. 여기까지 해야 되나? 좀 더, 4, 5는 수요일 날 내가 수업할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 끝나고 오면 한 6시 정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쯤 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와서 문제 풀면서 공부하세요. 다음날 공부할 거 다 챙겨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자. 문제 뭘 뽑아줄까? 저 잠깐만. 네, 형. 어, 예, 예, 예. 동그리가 있어요. 네, 네, 네. 그거 꽂아서 쓰면 돼. 그거는 무선이에요. 그거는 얼마 안 해? 3만 얼마?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네. 민아 여기까지 하자. 근데 신장 12시에 수업했는데 순식간에 나갔네. 민우는.